안녕하세요. 어린이 조선일보 김서영 기자입니다. NI 오면 제목은요. 독일은 원전 위험 피하려다 민폐국가 됐어요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인데요. 2013년 3월 5일 독일 그룬데이 원자력 발전소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발전소는요, 2021년 가동을 정지했어요. 그렇다면 왜 정지를 했는지, 독일은 왜 이런 선택을 해서 유럽의 민폐국가가 됐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입니다. 독일이 최근 높은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유럽의 민폐국가로 불리게 됐어요. 독일은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인 걸까요? 라는 굉장히 짧은 첫 문단이었죠. 그래서 왜 독일이 유럽의 민폐국가가 되었을지 생각해보면서 남은 글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단 살펴볼게요. 2023년 4월 16일을 기점으로 독일은 모든 원전의 가동을 멈췄어요.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 대신에 우라늄이라는 천연연료로 전기를 만드는 곳이죠. 원전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사성 물질이 유출돼 인간과 환경에 끔찍한 피해를 줄 수 있어요. 이를 대비해 독일에서는 원전을 없애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1961년부터 시작된 원자력 발전이 62년 만에 중단된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정리하면 원자력 발전소란 뭔지, 그리고 왜 독일이 이 원자력 발전소 운행을 중단했는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화석연료 대신에 우라늄이라는 천연연료로 전기를 만드는 곳이고, 왜 이 독일이 이것을 중단했냐라고 한다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사성 물질이 유출돼서 끔찍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원자력 발전소 다시 보시면요. 2021년에 가동을 정지한 그룬데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조명과 함께 멋진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문단 살펴볼게요. 탈원전 후 독일은 다른 나라에서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고 있어요. 유럽의 나라들은 서로 전력망을 연결해 필요할 때 전기를 주고받으며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3문단은 굉장히 짧지만 정리할 수 있는 게 독일이 이제 탈원전을 하면 전력 생산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네 번째 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독일이 다른 나라에서 사온 전기의 양은 약 593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고 주변 국가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단을 정리하면요. 작년 독일이 다른 나라에서 사온 전기의 양은 약 593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전기를 주변 국가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망의 마지막 문단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전력 독립 실패로 유럽 주변국들의 전기 요금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독일이 전력을 생산하지 않고 주변 국가에게 수입을 하자 주변 국가들의 전기량은 줄어들게 됐죠. 전체 전기량은 주는데 전기를 쓰는 사람은 늘어나면서 전기 가격도 오른 겁니다. 이에 스웨덴은 독일이 전력 시장을 개선하지 않으면 전력망 연결 프로젝트 승인을 거부하겠다고 했어요. 노르웨이 에너지 장관도 독일과의 전력망 연결 조건을 재협상하겠다고 언급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문단인데요. 독일이 이제 주변 나라로부터 전기를 또 사니까 전기량은 변하지 않았죠. 전기량은 오히려 줄죠. 근데 전기를 쓰는 사람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건 바로 어떻게 경제 용어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전기값이 비싸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이제 독일에게 이 전기 주는 일을 다시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거부하겠다 이렇게 밝혀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독일이 민폐국가가 됐다라는 그런 제목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해력 쑥쑥 세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독일이 탈원전 정책을 실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것은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원전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사성 물질이 유출돼 인간과 환경에게 끔찍한 피해를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독일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원전을 모두 멈춘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탈원전은 주변 유럽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는 마지막 문단에 잘 나와 있죠. 네, 독일이 이제 자국에서 전기를 생산하지 않고 주변 나라한테 전기를 계속 사오면서 이제 전기 양은 점점 줄고요. 이 와중에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 사람은 많고, 그래서 전기 가격이 오르게 되는, 그래서 주변 유럽 국가들도 전기료가 오르면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 시대에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 요즘 독일의 탈원전 정책은 옳은 선택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라는 질문인데요. 독일의 선택이 옳다라는 입장과 그 다음에 옳지 않다라는 입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 입장을 정하셔서 그것에 대한 근거를 두 개에서 세 가지 정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찬성하는 입장과 이제 반대하는 입장 두 가지를 다 가져와 봤는데요. 제 한번 입장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독일의 탈원전 정책은 옳다는 입장부터 살펴볼게요. 네, 원자력 발전소는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멈춘 것이다. 이런 것들은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요. 또 원전 대신에 이제 재생 가능한 에너지,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독일이 현재. 그래서 그 사업을 집중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 탈원전 정책이.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멀리 봤을 때 지금 이 선택이 맞는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독일의 탈원전 정책은 옳지 않다라는 입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데이터 센터 같은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을 그만둔다라는 것은 그러면 전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이거는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결정이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과도 같은 재생 에너지로 이제 전환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고요. 그 과정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한테 현재 독일은 전기 요금을 올리고 있는 민폐 국가가 됐죠. 그래서 요즘 시대, 변화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뒤떨어진 구시대적인 정책이다라고 보고 독일의 정책은 옳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한번 입장을 발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NI 오면 해설 강의였습니다.